네, 수능 필수 영수,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25년 우리 10월에 치러진 학평, 이제 오답률 5, 4, 3, 2, 1 가장 어려운 문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30번부터 볼 거예요. 어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어휘 문제는 40번 요약문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기출 어휘들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어휘력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the reverse is true. reverse가 뭐예요? 역, 반대, 뒤집는 거죠. 반대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딱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걸 만약 못 봐버리면 여기도 뭔가 공개를 제한하고 여기도 공개로 만드는 게 금지되니까 같은 말 잘 연결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뭘 놓치면? 바로 the reverse is true. 이걸 놓치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의 시그널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반응해주고 흐름을 뒤집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못 봤다면 정말 형광펜 반드시 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reverse. 또 요거랑 그러니까 in contrast 이런 건 잘 알잖아? 그치? 대조적으로. 요거랑 또 요즘 강목 K 같은 데서 최근에 나왔던 비슷한 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지만 요것도 비유적이면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 On the flip side 들어보셨어요? On the flip side 우리 갤럭시 Z 플립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조개처럼 접혀 있죠. 근데 요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뒤집어 까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립은 동사로는 뒤집다. 그래서 flip side는 이제 뒤집힌 면이란 뜻으로서 역시 이것도 뒤집힌 면에는 뒤집힌 면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대조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반대편에서 해석을 굳이 하자면 뒤집힌 면 반대면에서 그리고 대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요거 보면 이제 문제는 풀리고 4번을 근데 학생들이 많이 찍었어. 이 disclose를 여기 지금 계속 다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공개하다랑 같은 말인데 여기 접두어 dis가 있으니까 뭔가 좀 나쁜 뜻이라 생각을 했나 봐. 자, disclose는 봐봐. close가 닫다잖아. this는 away야, away.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닫혀있는 걸 치우는 거니까 뭐예요? 드러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close는 드러내다라는 긍정의 의미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만 했어요. 이건 과거 평가원 선택지에도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을 거고 이게 비록 오답률 5이지만 맞췄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이런 핵심 표현들이 다 이영수의 자동암기에 나와 있으니까 40일치 지금부터 하루에 이틀치씩 한번 전체 수능 기출 8개년 중요 어휘를 한번 딱 점검하고 우리 수능에 들어가는 거 보고 한번 이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어떤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정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뭐를 위한?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자, 이것도 되게 비유적 표현인데 A가 B를 위한 재료다라는 건 이게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대상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보가 있어야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And so 그래서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합니다. 자, 가드레일은 여러분 뭐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로에서 차량이 혹시라도 갓길로 뭐 충돌이나 혹은 뭐 이렇게 졸음운전으로 갓길로 막 날아가 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레일을 딱 해놓죠. 안전장치죠.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는 거야. 어떤 안전장치? They shap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자, 만드는 무슨 정보가 이용 가능한지를 만드는 다양한 가드레일, 안전장치가 존재한대요. 요거는 이제 and so가 인과니까 야, 정보와 의사결정 만드는데 중요하니까 뭔가 무슨 정보가 이용하는지를 만드는 안전장치가 있겠죠. 안전장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인과가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뭐 답일 확률도 너무 적고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와요. 뭔가 무슨 정보가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자, 여기 볼게.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기업 공개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제한합니다. 자, 뭘 제한해요? What a company's executives can share publicly and when. 자, 무엇을 회사의 중역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걸 공개할 수 있는지를 딱 제한한대요. 자, 그리고 사실 정말 중요한 문장이 요거예요, 요거. 요 문장을 진짜 해석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해석되는지 보세요. Share too much information. 자,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명령문입니다. 뭐뭐 해라. And 하면 뭐예요? 그러면이에요. 뭐뭐 해라. 그러면 야,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해봐. 그러면 너는 being fined. 아, fine이 지금 수동 동명사로 쓰였습니다. fine이 동사로 쓰였어요. fine 뭐예요? 벌금이란 뜻이 있어요. 동사로 벌금을 물리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너는 risk ing는 부정어 절대 아니고 뭐뭐 할 위험을 무릅쓰다.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결국 너무 많은 정보를 네가 공유하면 벌금을 물리게 되는 것에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그러니까 벌금을 먹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너무 많이 공개를 다 해버리면, 기업의 기밀 정보를 다 공개해버리면 벌금을 물게 된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여기는 제한하는 거죠. 요걸 딱 통해서 아, 제한하는 거 맞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집에서 다시 하니까, 공개하면, 너무 많이 공개하면 벌금 먹으니까 당연히 뭘 공개할지 언제 공개할지를 제한한다는 말은 적절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뒷문장을 통해서 2번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뒷문장 명령문 and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이고, 그 다음에 이제 risk ing가 이것도 진짜 엄청 중요해 얘들아. 별 3개. 이게 동사 하는 것을 위험을 무릅쓰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부액 필긍동 중에 부정이야 긍정이야? 이거 긍정이야 긍정. 동사 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게 나중에 선택지에 나오면 진짜 엄청 치명적일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일단 빨리 가볼게. 근데 다른 맥락에서는 반대가 사실이래. 잠깐만. 그럼 앞에 거 이제 반대가 나와야 되겠지. 앞에 거는 뭐였지? 정보를 제한하는 거. 정보 많이 공개했다가 벌금 먹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제한하는 게 나왔고, 반대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정보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 것. 즉 공개하는 게 나와야 되겠지. 뒤에 보면 사람들은 금지된다. 뭐 하는 것이? make, 만드는 것이. 공개적인 상태로 무엇을? 특정한 정보를 공개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그럼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제한하고 공개하지 말라는 거고, 얘도 공개하지 말라는 건데 반대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제대로 된 구문 독해, 제대로 된 논리 시그널들을 본다면 아주 빠르게 3번을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그러니까 답으로, 정답으로 틀린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한하는 경우, 정보 공개를 너무 하지 마, 제한하는 경우. 근데 반면에 여기를 긍정으로 뭐 allowed 같은 걸로 바꾸면 사람들은 허락됩니다. 뭐 하도록? 만들도록. 공개적인 상태로 무엇을? 특정 정보를 공개적인 상태로 만들도록 허락됩니다 하면서, 여기는 이제 필부액이 되면 안 되고 forbidden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지. 제한하는 거 말고 이번에는 공개를 하는 게 나와야 된다. 여기 이제 allowed 같은 게 되면서. 그래서 리버스를 통해서도 답을 알 수 있고, 또 뒤에 보면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disclose 나와요. 제약회사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를 통한 긍정 강조. 드러낼 필요가 있다. 가능한 부작용들을 드러내야 돼요. 약에 대한. 그들이 제조하는. 그러니까 공개잖아, 공개. 드러내는 거야. Food industry, 음식 산업은 또 뭐 해야 된다? Put nutritional labels, 영양 그 성분표 레이블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대부분의 제품에. 그럼 봐봐. 이 음식이 어떤 영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공개를 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다 같은 말로 이어지고 있어요. 때때로 뭐 갑자기 인용구 나오는데 쫄지 말고 그러한 것들, 뭐와 같은 이 프렌치가 그걸 이제 시적으로 부르는 뭐 이런 게 있는데, obligation, information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그 회사의 고객에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뭔가 같은 말이겠지. 그 다음 insurance policies, 보험증권 또 예시래. 얘도 그럼 뭔가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겠지.
The insured,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을 받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의무 아래에 있어요. 어떤 의무? disclose, 드러내는 어떤 물질적인 사실들을, 중요한 사실들을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the risk,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주는 이 보험회사에게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계속 알려줘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4번도 적절하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거 예시라며. 예시니까 앞에 거랑 같은 말이어야지, 얘들아. 예시니까 같은 말이어야지. 공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적절하다라고 봐야죠. 자, 다음.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들의 비슷한 점. 이번엔 또 국가가 나와요. 또 같은 말 하겠지. 공개해라. 국가 그 자체가 make available,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무엇을? 다양한 정보를. 뭐 하기 위해서? 개인이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야, 그러면 make available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이것도 앞에 거랑 같은 말이죠. 많은 정보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라 라는 거, 공개하라는 것이. laws, 법은 만들어진다. 어떤 상태로? public, 누구나 아는 상태로. so that, 그래서 시민들이 그 법에 복종할 수 있도록. 최소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법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만 reverse is true 이후부터는 나오게 되면서 아름답게 연결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휘가 정말 좋은 게 나왔어. 제일 중요한 거 reverse를 통해서, reverse is true를 통해서 앞뒤 내용이 지금 완전히 반대가 와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니까 갭이다, 아니 갭이다, 뭐 틀렸다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삽입 같은 거 잘하는 애들은 30번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리고 risk ing 하면 동사하는 걸 무릅쓰다, 동사하다 라는 뜻이 되고, disclose, 드러내다, public. 우리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해봤어? 그때 이제 공개를 설정할 수 있는데 퍼블릭이면 누구나 아는, 공개적인 이런 거고, 반대말 뭐예요? 나만 아는 거, 남들이 못 봐요. private 이렇게 돼야 되겠지. private. 자, 그리고 disclose랑 비슷한 말도 좀 쓰자. 자주 나오는 비슷한 말이 첫 번째 unveil이 있어요. unveil. 이것도 veil에 싼 거를 치우는 거니까 드러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unveil, 드러내다. 뭐 심지어 unmask 이런 것도, 마스크가 뭐야? 마스크로 가리다, 동사로. 근데 되돌리는 거야. 가린 걸 되돌리는 거니까 드러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드러내다. disclose, unveil, unmask.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반드시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한 번쯤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진짜 수능에서 이 친구가 나오면 진짜 크리티컬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몇 년째 계속 이거 나올 것 같다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예문 2개 볼게요. I risked going south. I didn't risk going south.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파악해 보세요. I risked going south. I didn't risk going south. 자, 여기 이제 필긍동 필부액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리스크가 명사가 위험이니까 뭔가 위험하니까 안 갔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동사는 위험을 무릅쓰다야. 그러니까 얘는 남쪽으로 갈 위험을 무릅쓰다. 이거 남쪽 간 거예요. 알겠어요? 남쪽 갔어요. 근데 얘는 리스크가 없다 보면 돼. 동사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니까 남쪽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는, risk ing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는 필금동이다. didn't risk 하면 필부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선택지 나오면 선생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알겠죠? 수능날. 좋습니다. 항상 영수쌤이 강조하는 것에 우리가 길이 있다 믿으시고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 강의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훌륭해요. 10월 학평 보고 열심히 듣는 모습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갈게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이번 지문은 좋아요. 글의 구조가 일단 두 대상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 관계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not A instead B, 그다음에 means 앞뒤 같은 말이죠. delicate ballet between A and B, 주어 동사 while 주어 동사, 이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두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면 A, B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읽으면 여기 보면 인용구 밑줄 있는데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어요.
자, 제가 21번 문제 풀 때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는 경우 대부분 글의 핵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글의 핵심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여러분들이 파악한 두 대상의 관계를 써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검토를 위해서 내가 고른 정답과 밑줄이 같은 말인지를 한번 꼭 해석을 맞춰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죠. 됐나요? 특히 이 문제는 5번을 찍어서 많이들 틀렸어요. 이 반응률이 32%나 됩니다. 이거는 딱 여러분들이 아직도 뭘 몰라? 이 independent of라는 표현이 선택지 속에 있을 때 뭘 따져봐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뭐 너무너무 많이 했죠. independent of는 이때 of를 out of로 해석해요. out of. 그래서 뭐뭐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건 같은 말이, 일단 이거 쓸게요. separate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떨어진. 뭐뭐로부터 떨어진. 자, 그럼 뭐뭐로부터 독립적이고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건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이 뒤에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뭐랑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상의 부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선택지 속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으면 이걸 부정하는 게 맞나? 이거랑 정말 떨어져 있고 상관없나? 이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연주자의 고의적인 의도랑 신체적인 반응 수행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가 명령을 내려서 신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택지 속 필부액 표현 independent of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내가 혹시 어디를 좀 잘못 이해하고 캐치를 못해서 틀렸는지 해설 강의랑 비교해 보면서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틀려도 막 너무 상심하지 마. 괜찮아. 가볼게. 한 가지의 결과는, 자, 뭐의 결과? 위계적 조직이에요. 뭐를? 행동을 위계적으로 조직한 것의 결과. 여러분, 이 위계적인이라는 말은 딱 보자마자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 이렇게 딱. 피라미드 같은 거. 이게 위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뭔가 위계적으로 조직한다는 건 이런 층층층,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행동을 위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게 행동인데 이게 뭔가 위계가 있다. 이렇게.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커피를 향해서 손을 뻗을 때 We do not need to consciously activate the sequence of muscles. 우리는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지 않는데 근육들의 어떤 순서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팔과 손을 밖으로 뻗기 위해서. 컵을 향해. 다시 그럼 필자가 부정하는 거 X 할게요. 내가 이거 이해해봐야 되라. 커피를 향해서 커피 먹어야겠다 했을 때 이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 네가 다 명령하니? 아니잖아. 그냥 먹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손이 가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근육의 순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필부액. 대신에 not instead be. B에 주목해야 되겠지. 대부분의 액션 플랜은 어디서 만들어져? 더 높은 레벨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즉 그게 뭔데? We wanna taste the coffee.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이라는 먼저 욕구, 머릿속에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지. 이게 더 높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위계질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이게 딱 생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팔, 손, 입이 협응을 한다는 거지. To make it so.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런 뭐 근육 같은 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잡아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관계가 하이어러키로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또 설명해 주네. 감사합니다. This means that 이거 뭘 의미하냐면 in a skill task such as playing the piano 아주 능숙한 과업이야. 피아노 치는 것과 같은 아주 능숙한 과업에서 there is a delicate ballet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섬세한 발레가 있다. 이 발레는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발레라는 건 어때요? 발레 파는 사람 보면 정말 균형을 잘 잡죠. 조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There is a ballet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조화가 있대. 그럼 뭔데? A에 표시해볼까? Conscious plans. 의식적인 계획이야. Unfolding. 전개되는, 펼쳐지는. Further. 더 멀리. 어디 위에서? 하이어라키 위에서 더 펼쳐지는 의식적인 계획. 이게 아까 원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커피 마셔야겠다. Choosing how fast to play. 얼마나 빨리 연주할지, 얼마나 많은 강조점을 줄지. 뭐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And 그리고 automatic.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이야. 뭐에? 움직임 통제. 자, 모터 별표. 모터는 움직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B라고 하자. 이것들은 뭔데? 우리의 손가락을 보내는 어디를 향해서? 적절한 키를 향해서. Just the right time. 딱 올바른 때.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우리의 직접 이렇게 움직임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발레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균형을 잘 잡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떤 균형이야? 그치. 얘가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밑에서는 그거를 딱 실행시켜 주는 거지. When watching a concert, a concert pianist at work. 자,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바라볼 때 it seems 그건 뭐처럼 보이냐면 그들의 손과 손가락이 have a life of their own. 자기들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Whil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면서 the pianist glides above it all, issuing commands from on high. 피아니스트가 그것을 모두 미끄러지듯 움직이시면서 근데 뭐 하면서 피아니스트가? issuing, 발부하면서 명령을 어디에서? from on high, 위에서, 높은 곳에서부터 명령을 내면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요거죠. A. 그러면 이걸 하면서 높은 곳에서 얘가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손과 손가락은 그냥 막 생명력을 가진 채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얘가 명령을 내서 얘가 이제 막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되냐? 이거 들어가면 되지. 이거 우리가 그 위에서 파악한 거. A가 명령을 내리고 B는 그냥 그걸 수행한다. 그래서 해석도 해보면 I'm a general. 내가 여기서 general이 원래 형용사로 일반적인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데 명사로는 뭐예요? 장군이에요. 장군. 군대에서 나는 장군이고 내 병사들이 바로 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거 이 명령을 내리는 이 윗단에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키에 있는 솔저들, 여기 이제 손가락이나 손은 키를 다 있으니까 걔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걸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이어러키를 나타내는 걸 골라주면 된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하이어러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이어 레벨에 있고, 여기도 further up the hierarchy 있어요. 하나는 up the hierarchy 있고, high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high와 low의 하이어러키 정확히 딱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선택지 봅시다. 일단 5번부터 볼게. 물리적 반응, 신체적 반응 B죠. B. 일어나. 자동적으로 일어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로부터 독립적으로? 연주자의 의도적인 의도와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틀렸죠. A가 B를 명령하는 거죠. 4번. 예술적인 탁월함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오직 뭐 할 때에만? preceded by, 뭐뭐에 의해서 앞서줄 때.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있어야지만 이 뒤에 게 온다라는 선후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preceded by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뭐에 의해 앞서줄 때. 그러면 이 선후 관계가 맞는지 물어봐야 되겠지.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 있어야지만 탁월함을 낼 수 있다. 이게 글의 핵심이야?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어? 연습 많이 하면 잘한다야? 아니, 글의 핵심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 3번. 모터 스킬이 작동할 때, 이렇게 우리 손가락 같은 게 작동할 때 그들은 사실상 being commanded, 명령을 받는 중이에요. 뭐에 의해서? higher level consciousness, 더 높은 수준의 레벨에 있는 의식으로부터. A가 B에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글의 핵심과 딱 들어맞는 선택지가 아니겠는가. 2번. 음악가들은 반드시 완벽한 손가락 독립성을 가져야만 한다 했을 때 바로 끄었지. 왜 손가락이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령을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하이어 레벨 A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 바로 틀렸고. 1번. 그것은 비현실적이야. 무엇은? 정확한 실행을, 뭐에? 모든 명령을 at all times, 항상 정확하게 실행하는 걸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정확하게 실행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말인데 아닌데? 여기 보면 이 모터들이 모터 컨트롤 뭐라고 했냐면 send our fingers, 우리의 손가락을 보내 어디를 향해서? right keys, at just the right time 이라고 했어요. 딱 맞을 때 맞는 키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기대할 수가 없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은 이 사람이 한 적이 없어. 이게 핵심도 아니고. 오케이? 글의 내용과도 안 맞고 글의 핵심도 아니야.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행동의 위계질서적 조직, 딱 봤을 때 위계질서 하이어키 딱 그려주고, 글을 읽으면서 A와 B가 서로 위계질서, 하이와 로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만 파악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몇 번?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5번이 왜 오답이라고? independent of. 선생님이 더라우에서도 이런 그 평가원이 전형적으로 글의 핵심에 반대를 보여주거나 어떤 글의 핵심과 벗어난 선택지를 만들고자 이 교육과정 내에서 쓰는 어휘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선택지에 자주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The Last Opportunity 선택지 해킹 단원에서 모두 했으니까 지금 내가 5번 틀린 친구들은 더라우의 선택지 해킹 단원 두 차시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수능날 이런 허접한 오답에 낚이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4번 빈칸 문제입니다. 자, 이 빈칸 문제에서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 빈칸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로 딱 나와 있죠. is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이렇게 빈칸이 포함된 문장 속 대명사가 있으면 반드시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뭘 가리키는 줄 알아야 걔가 뭐 하는 줄 찾지. 여기서 읽어보셨다면 바로 social attention을 가리킵니다. 이따 다시 해설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얘가 얘를 가리킨다는 걸 정확히 딱 파악을 해서 social attention이 무엇 하는지 사회적 관심의 특징을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social attention의 특징이 막 계속 나와요. 예시도 막 계속 나오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거든요. 그럴 때 정답은 여러 개가 앵커링 된다? 그러면 최대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을 정답으로 골라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찍었던 1번 17%인데요. 1번이 오답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소셜 어텐션은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에게 집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1번이 오답인 이유, 일단 exclusively라는 부사에서 여러분들은 질문 던져야 됩니다. 오직이라고 하면 정말 오직, 오른쪽 다른 안 하고 다른 데 말고 오직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에만 집중하는가? 정말 딱 존경하는 애들만 집중하는가? 요것만 하는가? 따져봐야 돼요. 근데 1번은 지문에 있는 말이긴 해요. 존경하는 애들을 집중한다는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소셜 어텐션인데 너무 내로우해요. 이 글 속에서 앵커링된 정보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너무 내로우합니다. 왜냐하면 글에는요, 우리가 응원하거나 야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는 뉴스에서 이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야유하는 사람, 뭔가 그들의 애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exclusive가 틀렸다 이렇게 봐도 되고, 있는 말이지만 too narrow하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알겠죠? exclusive를 딱 넣어줌으로써 확실하게 틀리게 하는 선택지를 만들려고 출제자들이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exclusively가 없어도 글 전체에서 앵커링된 정보를 아우를 수 없으니까 1번은 오답이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주요한 형용사 in person, mutual, 그다음에 부정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내가 앵커링한 정보를 얘들이 잘 나타내고 있는지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봅시다. 사회적 관심을 뚜렷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리고 엔드 오른쪽에 형용사, 왼쪽 형용사랑 병렬되면서 더 멀리 도달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 무엇보다? 많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연결보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들보다, 연결된 거, 사람들끼리 연결된 것보다 이 사회적 관심이란 걸 더 뚜렷하고 더 멀리 도달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대리합니다. 그것은 무엇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사회적 관심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뭐 할 수 있는지 찾으면 돼요. 그래서 글 읽으면서 소셜 어텐션의 특징을 찾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읽어볼게요. You can't have a relationship. 자, you can't have a relationship. 너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A celebrity. A celebrity 하면 유명인사, 뭐 연예인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명인사와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unless 뭐 하지 않는 한, 자, 또 부정이죠. 네가 그를 알고 그가 너를 알지 않는 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중 부정이 되어 있습니다. not unless를 통해서. 자, 이중 부정 구조를 통해서 뭔가 긍정하고 강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뭔 말이야? 너가 그를 알고 그가 너를 알지 않으면 관계를 가질 수 없어. 그러면 무슨 말? 너가 그를 알고 그도 너를 알아야 그게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상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reciprocity, mutuality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relationship은 뭐다? 읽어보면 상호 알아야 되는구나, 상호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케이. 아직 근데 소셜 어텐션의 특징은 안 나왔어요. 릴레이션십이란 건 이런 거다라고 상호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나 한 연예인은 can be the object of your social attention. 너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사회적 관심의 특징이 나왔어요. 사회적 관심의 특징이 뭐니? 연예인이 너의 사회적 관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is kind of one-sided social attention 하면서 앞에 있는 social attention을 this 플러스 명사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필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러한 종류의 한쪽 측면의 사회적 관심, 일방향적인 사회적 관심.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연예인은 너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너가 일방향적으로 연예인 뭐 아이유든 그 BTS든 뭐 누가 됐든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사회적 특징의 특징, 사회적 관심의 특징 뭐다?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같은 말인데 요거 원사이디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한쪽 방향이구나 라는 거야. 근데 아까 릴레이션십은 뭐였지? 상호성, 둘 다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 릴레이션십과 소셜 어텐션은 이 필자가 정의하기로는 서로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릴레이션십은 둘이 알아야 되는 거고 소셜 어텐션은 그냥 네가 혼자 일방향적으로 걔를 알면 그게 소셜 어텐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벌써 이해되죠. 이건 isn't something trivial or secondary.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반대말 떠올려 볼까요?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게 아니니까 되게 중대하고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 삶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소셜 어텐션의 특징이니까 앵커링 해도 되겠죠. 다음 계속 읽어보겠어요. 10학년 때 너는 쓸 수 있어. Most of your waking hours. 너가 깨어있는 시간을 쓸 수 있어. 공상하면서 뭐에 대해서? 하이스쿨 선배를 떠올리면서 네가 조금 crush on, 이게 뭐예요? You have a crush on 한 뭐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다. 이런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상하면서 보낼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선배를 공상하는 거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소셜 어텐션의 특징이죠. 앞에 있는 원사이드랑 같은 말이죠. 그 사람 널 생각하잖아. 너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 As an adult, 어른으로서 너는 네 자신이 having imaginary arguments, 가상의 어떤 논쟁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머릿속에서 뭐 특정한 미디어 인물과 봐봐. 가상의 논쟁을 가진다고. 그 사람이랑 실제로 싸운 게 아니라 네 혼자 일방향적으로 싸운다는 거야. 역시 이것도 같은 말이겠네요. 앞에 거랑. think, 생각해봐. 잠시 동안만 think of, 뭘 생각해봐? Pantheon of strangers. 이거 이제 낯선 사람의 만신전이라는 건 낯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공간을 생각해봐.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인 관심을 두는. 그 사회적 관심 또 나왔네요. 사회적 관심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지?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여기를 향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또 from athletes, from A to B가 계속 나오는데 뭐 운동선수, 우리가 응원하거나 혹은 야유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to celebrities,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se struggle, 그 사람들의 애씀을 우리가 마주하는, 뉴스에서 마주하는 뭐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계속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 있다고요. 뉴스에서 본 사람들 막 이번에 60대 아저씨가 세상에 공사장에서 다쳤대 하면은 막 그 사람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다 소셜 어텐션이죠. 자, enormous part of our social attention. 우리의 사회적 관심 나왔네. 사회적 관심의 거대한 부분은 자, 사회적 관심의 특징 나왔습니다.
falls upon. 어디 어디에 떨어진다는 건 어디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Who do not know us at all.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전혀 모르는 연예인, 운동선수, 낯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앵커링 하면 되겠죠. 사실 이 보라색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 이 최대한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 골라주면 돼요. 일방향적이야.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모르는, 나를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일방향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소셜 어텐션이에요. 자, 그럼 같은 말 골라봅시다. 1번. 오직! 이 부사 진짜 중요해. exclusively. 오직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게 소셜 어텐션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존경하는 사람도 나왔죠. 근데 오직 이 사람들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있는 말이지만 too narrow. 저거 틀렸어요. 2번. 이 단어를 몰라서 그래. in person. 여러분, in person은 직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face to face. 얼굴 맞대고 하는 거예요. face to face presence. 자, 소셜 어텐션은 달려있대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누군가의 직접적인 존재에 달려있대. 맞아요? 아니요. 일방향적이에요. 그 사람 날 몰라요. Who do not know us. 우리를 몰라요. 무슨 in-person presence야. 면대면이야. 아니죠. 3번. deepen our mutual 보자마자 바로 X. 상호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한다. 아니야. 상호간이 아닙니다. one-sided이에요. 4번. fade away. 사라진다. 뭐 없이? 지속적인 강화가 없으면 사라진다. 자, 선택지 또 부정이 있으면 이 부정이 맞는가? 여러분, 뭐 강화가 없으면 사라진다고 한 적 있어요? 지문에서? 아예 지문의 내용과 맞지 않죠. 그 다음 5번. 사회적 관심은 사는데, 자, outside of 뭐뭐 바깥에. 실제 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관계 바깥에서 산다. 그러니까 실제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관계. 그런데 지문에서 관계가 뭐라고 했지? 상호성이 있다고 했죠. 너도 알고 내가 알고, 너도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근데 그거에 바깥쳐. 그러니까 나만 너를 알고 너는 나를 모르는, 지금 지문에 있는 보라색 일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중부정 긍정을 딱 해가지고 관계라는 게 상호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벗을 통해서 대조를 딱 느끼시고, 소셜 어텐션은 릴레이션십과 반대 개념이구나 라는 걸 잡아내시면은 5번 선택지가 정답으로 딱 보이죠. 물론 나머지 것들도 소거해서 답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답률 2위에 랭크된 38번 삽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런 거 오답률 2위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4번에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가장 큰 원인, 잘못된 시작점은 삽입을 풀 때 자꾸 박스를 먼저 읽는다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틀린 학생들 아마 거의 10중 8구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통해 틀렸을 거예요. 일단 박스 먼저 읽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력, 인간의 힘이야. 그 핸들 잡고 있는 인간의 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 사고 같은 게 아주 심각한 토픽이 되었다. 자, 부정적인 영향력, 사고 같은 게 나는 거, 사람들이 운전해서 사고같이 내는 것이, 사고를 내는 게 concern, 걱정,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but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앞에 플러스가 와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대충 읽어. 그리고 한 3번 뒤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런 모터의 초창기 때, 자동차에 있는 초창기 때 이러한 인간 드라이버의 필요성은 봐봐, 장벽으로 보이지 않았다. 장벽이 아니니까 이거 플러스네. 잠깐만, 플러스 but 마이너스, 정답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박스 먼저 읽고 앞에 플러스 오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읽다가 그냥 4번 정도에 한번 냅다 꽂아보니까 되니까 말 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걸 마지막에 읽으라 했잖아. 마지막에 읽고 최대한 갭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풀어야 정상적인 거냐면, 이거 안 읽고 인간의 운전자 필요하다는 게 진짜 직접 운전하는 게 장벽이 아니다, 장애물이 아니다. 그 다음 이거 매뉴얼, 이 단어 중요한데, 수동 운전, 이게 진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죠. 이게 이 앞에 거랑 같은 말이야, 얘들아. 그렇잖아, 수동 운전. 이게 인간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이건
약속했어. 충족시키는 것을 인간의 꿈을. 어떤 꿈? 개인의 이동성 그리고 자유. 뭐에? 스스로 내가 가이드하고 자율성을 가진다는 이 꿈을 완성시켜줬다고. 그러니까 차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 꿈. 이걸 충족시켰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여기다 갑자기 냅다 꽂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같은 말이구나. 그 다음에 5번을 읽으면 여기 앞에는 다 그럼 4번까지 5번 앞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이 직접 운전한 게 아주 좋다. 이런 말이었는데 It's no surprise that 대대한 놀랍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원어민들이 이걸 언제 쓰냐면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뒤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 흐름상 인과적으로 적절할 때 쓰인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 이게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자. 놀라울 일이 아니야. 너무나 자연스러워. The fantasy of a self-driving car. 자율주행차의 환상. 자율주행차라는 환상. 즉 차인데 어떤 차? 운행할 수 있는데 without a human driver.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뭐가 없는 거야? 인간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차지. 그 자율주행차의 꿈이 거슬러 올라가. 이 시기로. 엥? 아니 인간이 지금 직접 운전하기 너무 좋다. 꿈을 이뤄줬다 그랬는데 this 플러스 명사 가리키는 이 앞의 시기가 맞다라고 치고 내용 확인을 하면 근데 이때 자율주행차, 인간이 없이 운행하는 차에 대한 판타지가 시작되었다. 왜 시작돼요? 시작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꿈을 이미 다 이뤄줘가지고 너무나도 해피한 상황인데 여기 갭이죠. 5번을 넣으면 여기까지는 좋았어. 꿈 이뤄줬는데 근데 사고가 자꾸 많이 나. 운전은 사람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때 이 시기 이래로 이 시기가 언제 이렇게 운전 많이 하는 요 시기 박스 시기 이래로 자율주행차의 꿈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줘야지 적절하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뭐 박스부터 읽지 않고 본문부터 먼저 읽으며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갭을 찾는다. 이거를 이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 문항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수쌤 제자들이라면 갭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영수쌤 제자들이라면 4번은 이 매뉴얼 정도의 뜻만 안다면 앞뒤가 같은 말이구나. 같은 말끼리는 단단하게 연결된다. 영수쌤이 그러셨지. 하고 잠깐만 이거 전혀 다른 상황인데 하면서 5번을 정답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알겠죠? 자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좋아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의 발명 이래로 19세기 말의 발명 이래로 1800년대 후반 자동차는 기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기계? They had to be controlled by a human driver. 인간 운전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야만 하는 기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by 뒤에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그렇죠. 자동차는 계속 인간이 운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문장 Without human control of steering wheel 인간의 통제 없이 뭐를? 이 steering wheel, 핸들을 조향하는 바퀴 그러니까 이 핸들이에요. 자, 핸들을 인간이 통제하는 거 없이는 gas pedal and brakes none of the billions of miles could have been traversed. 뭐 수십억 개의 이런 마일들은 이 거리는 횡단될 수가 없어. 이 수십억 개의 차에 의해서. 이게 뭔 말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차는 언제나 driving skills of a human. 인간의 driving 스킬이 필요했다. 앞에 거랑 완전 같은 말이네. To fulfill its function. 그것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거랑 같은 말끼리는 단단하게 연결된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야, 운전자가 없으면 it would been only an immobile artifact. 그것은 오로지 움직이지 않는 인공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운전자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이중부정. 그럼 무슨 말이야? 운전자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인공물이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드라이빙 스킬 중요하다라는 앞 내용이랑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뭐 남겨진 채로 가만히 있는 상태로 서 있는 파킹랏에 서 있는 그런 immovable artifact에 불과하다. 이중부정하면 역시 긍정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필요성은 장애물이 아니었다. 장애물이 아니었다. 나쁜 게 아니었다. 우리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야. 4번 수동 운전.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인간의 꿈, 어떤 꿈? 개인적인 이동성, 자유 이런 꿈을 충족시켜줬다.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플러스다. 같은 말이죠. 근데 당연하다. 자율주행차의 판타지. 즉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차에 대한 판타지가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 이미 지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너무 좋고 꿈을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왜 이 시기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냐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타지가 그때부터 생기냐고요. 아니라고요. 딱 해줘야죠. 그래서 5번 여기 들어가면 그러나 점점점 등장하는 거대한 오토모빌리티 자동차들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자동차들과 함께 부정적인 결과들 이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힘, 이 스티어링 휠, 핸들 뒤에 있는 즉 핸들을 잡고 있는 인간의 주체성의 부정적 영향력 즉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가 생긴 이 시기 때부터 일종의 솔루션으로 self-driving car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연결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알려준 문제 풀이대로 그냥 가면은 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답률 2위라니 충격. 제자들 다 맞췄을 거라고 믿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답률 1위 문제 36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시험장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뭔 소리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A에서 뭔가 이 두 가지 사이엔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게 뭔가 좀 안타깝죠, 글이. 자, 그러니까 내용을 실전에서 100% 이해 못하더라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여기 명시적 시그널 search proposition based on the probabilities alone. 자, 일단 제가 선생님이 이거는 실전에서 어떤 느낌과 감으로 일단 답을 내야 하는지를 좀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설명을 하나하나 뜯어서 해줄게요. 일단 연결성을 판단하면 여기 박스 B에 있는 search 플러스 명사가 확률에 기반한 명제가 여기에 있는 뭐 1000만분의 1 확률 이 명제를 딱 가리킨다는 거를 통해서 일단 박스 B를 이어야 돼. 그치?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동의를 했을 거야. 그다음 B 다음에 A냐 C냐의 관림길에서 여기도 이제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면 좋은데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는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해. 데디아를. 복권이 꽝이라는 거를 단지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생각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C를 이어보니까 이건 졸라 말이 안 돼. 아주 혼동스러워. 왜냐면 많은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다라고 여기는. 비록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추정컨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 뭐의 이상? 1000만분의 1의 가능성. 틀릴 가능성이 1000만분의 1보다 이상. 뭐 예를 들어 10분의 1이라고 해보자. 1000만분의 1보다 크니까 10분의 1. 틀릴 가능성이 10분의 1인데도 안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unlikely한데 모른다고 하고 얘는 틀릴 가능성이 10분의 1인데 안다라고 한다? 이게 되게 이제 퍼즐링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되는 것 같은데 해서 BC 있고 그럼 A를 앞으로 써야 되나 뒤로 써야 되나 해야 되는데 A, B, C가 없으니까 답은 BC이겠다. 이렇게 가는 게 실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써볼게요. 이 순서가 정말 막막하면 답답하거든요. 답도 없어요. 자, 근데 순서가 막막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여백에다가 뭐라고 좀 템플릿을 쓰면 좋냐면 박스 다음에 이렇게 일단 연결되는 두 개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 찾으면 나머지를 앞으로 넣을지 뒤로 넣을지 한번 따져보자. 요걸 딱 써야 돼. 이 템플릿. 이렇게 다음 템플릿을 딱 써줘야 돼. 일단 연결되는 두 개를 찾고 지금은 BC가 연결되는 걸 찾았으니까 그럼 앞에 A 올까 뒤에 A 올까를 생각해 보는데 A, B, C는 없으니까 BC,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방식으로 순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막막하면 다음 템플릿을 활용하자. 이 틀을 활용하라는 거야. 어떤 템플릿? 다시 한번 해볼까? 연결된 두 개 일단 찾았으면 이제 나머지 하나를 여기에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를 찾아본다는 거야. 이때 포인트는 아까는 A, B, C가 없으니까 바로 지웠는데 이 박스랑 연결을 잘 따져봐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옵션은 박스랑 연결 잘 따져보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연결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줘야 된다.
요것도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 풀었고 아마 대부분 실전에서 그 정도로 했어야 됐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정말 다시 정석적으로 하나하나 봅시다. 어떤 명제, 복권에 대한 어떤 명제는 자, 부사 extremely를 통해서 필자는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 부사는 없어도 되는데 썼다는 것은 진짜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떤 명제들은 참이다. 정말로 참이다. 진짜 맞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예를 들어. 오케이, 그러면 뭔가 맞는 명제가 나오겠지. 자, 명제. 그 예시로 이 명제를 생각해보면서 그럼 이건 이제 참인 명제야. Any given ticket in a 10 million ticket lottery. 어떠한 특정한 복권 티켓인데 이 1000만분의 1, 자,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 곱하면 1000만이지. 1000만분의 1 그 복권에서 어떤 특정한 티켓은 루징 티켓이다. 좀 써주지. 루징 티켓은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꽝이라는 거야. 자, 봐봐. 1000만분의 1의 당첨 확률이야. 오케이? 자, 이거 볼게. 1000만분의 1의 당첨 확률에서 그럼 어떤 특정 티켓은 꽝 티켓이다. 그러니까 내 복권은 꽝. 근데 이 명제가 참이죠. 참이야, 참. 왜? 이 명제가 틀릴 확률은 진짜 당첨이 되는 경우밖에 없거든. 1000만분의 1이에요. 이게 틀릴 확률이 1000만분의 1이고 이게 이제 참일 확률이 저기 왜 true라고 지금 필자가 얘기했냐면 1000만분의 999만 9점, 그러니까 99.9999% 이게 진짜 맞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있으니까 이건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자, 가자. A 명시적 시그널 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걸 피하고자 한다면 자, 데디아를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는 걸. 뭐보다? 실제로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걸 싫어한다면 There must be some difference.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must를 통해서 우리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피하려면 인정하고자 않으려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대. 근데 애초에 지금 박스 내용이 지식에 무슨 한계가 있다는 거랑 관련된 내용이야? 아니잖아. 그냥 박스는 야 이게 참인 명제임? 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지식의 한계를 다뤄. 굉장히 연결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 시그널이 없이 내용만으로 연결되려면 뭔가 박스와 같은 말이거나 뭔가 선후관계상 연결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 between A and B에서 복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적 증거와 일반적인 것 사이에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을 위한 증거 사이에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일반적인 거에 대한 증거가 그래서 A는 여러분들이 일단 가볍게 제낄 수 있다. B. 자, B는 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도 봐봐. 사실 같은 말이고 아까 부사 압도적으로 같은 말이지. 그래서 너무나도 소재가 같게 연결돼. 일단 저 명제가 진짜 맞아. 틀린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니까 맞을 확률이 1000만분의 99.99 맞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생각해. 그러한 명제, 아까 이 명제 이 확률에만 기반한 이 명제가 다르다고 생각한대. 뭐랑? 다른 명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다른 명제와 이 확률에 기반한 명제는 좀 다르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B는 아주 잘 연결된다. 같은 말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럼 C 보자. 선생님이 C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this가 있어. 그럼 이것은 이 앞의 내용이지. 근데 이 앞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이건 그냥 예시고 그냥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거든. 무조건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혼란스럽다. 앞에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맞다라고 필자가 말을 해놓고 이 명제는 진짜 극적으로 맞아, 압도적으로 맞아 해놓고 이건 혼란스럽다. 이게 이상해요. 일단 이게 이상해. 연결이 좀 안 돼. 그럼 오케이 뭐 그래도 이유라도 들어보자 하면은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이 있거든.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서 이 확률적 명제가 이상하다? 이건 인과관계상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C는 X를 딱 해버리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일단 B로 간다. B로 아마 대부분 많이 갔어. 60% 이상 학생들이 B로 갔더라고. 자, 그래서 B를 가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 그래서 이런 확률에 기반한 명제가 다른 일반 명제랑 다른 명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명제랑 다른데 예를 들어 그럼 이게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다른지. It's been popular. 이 대중적이야.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대.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없다고 얘기한대. 까봐야 알지. 까봐야 알지. 내 거 될 수도 있어. 내 꽝이라고 아니야. 이거 까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근데 단순히 뭐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reflecting on,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얼마나 불가능한지, 당첨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단지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복권이 꽝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없다라고 한대. 이건, 자, 그 다음에 C 읽으면 이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지. 왜냐면 많은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 비록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이 가졌어. 뭐를? 1000만분의 1의 가능성. 뭐 틀릴 1000만분의 1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틀릴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100분의 1을 하자. 100분의 1. 1000만분의 1보다 틀릴 확률이 100분의 1이면 얘가 훨씬 더 많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해? 안다라고 한대.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뭔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이제 for example 예시 읽어보면, 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냥 인내심 가지고 봐봐. 너는 알 수 있어. 너는 안다라고 해. 알 수 있다. 네가 미팅에 참여할 거라고 한대. 비록 뭐라 할지라도 때때로 미팅이 취소돼. 예기치 않게 취소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확실히 더 자주. 뭐보다? 이 1000만분의 1 보다는 더 자주 취소돼. 무슨 미팅 1000만 번 할 거 아니야. 미팅 한 100번 하면은 이제 한 번 정도 취소된다라고 해보자, 한번. 그러니까 미팅의 취소 확률이 100분의 1이야. 근데 내가 미팅에 참석할 거라고 안다라고 한대요. 틀릴 확률이 100분의 1인데. 자, 잠깐만, 여기 정리해 주겠어, 선생님이. 로또랑 회의를 지금 대조하는데, 로또는 내 복권은 꽝, 루징 티켓이야. 박스. 이 명제가 틀릴 확률은 1000만분의 1이야. 진짜 이게 틀린다는 거, 복권이 당첨된다는 거니까 1000만분의 1이야. 그럼 확률적으로 이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B에서 뭐라 그래? 까보기 전에 몰라. 까보기 전에 몰라. 이 불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도 까보기 전에 모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발 다들 복권을 사겠지. 이거 이해되냐? 근데 반면 C에서 나는 회의에 갈 거야 라는 거를 자기는 참이라고 자꾸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틀릴 확률은 한 100분의 1 정도? 100번 하면은 진짜 날씨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고, 상사가 취소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명제가 틀릴 확률은 사실 이 복권이 꽝이라는 말이 틀릴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한 10만 배 높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를 안다라고 하고, 틀릴 가능성이 없는데, 거의 없는데, 까봐야 알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BC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BC 연결하고 마지막 A를 붙이면, 그래서 만약, 그럼 봐봐. 여기도 또 너무 생략된 정보가 많은데, 이제 내용 이해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자, 그럼 사실 뭐가 합리적이야?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요게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훨씬 큰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는, 봐봐, 이런 거를 이제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안다라고 할 수 없지. 그럼 실제로는 이게 실제잖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도대체 내가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아는 게 거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인정하기를 피하고 싶으면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훨씬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기 피하고 싶으면, 만약 네가 이거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대. 바로 이런 확률적인 명제, 확률적 증거, 우리가 그 복권에서 가지고 있는 확률적 증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증거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이 확률적 명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제들 사이에 뭔가 차이점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이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모르는 거야. 응? 얘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이런 내용이야. 그럼 도대체 그 무슨 차이점을 그러면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뭘 차이를 설정하라는 것인지 지문에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글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골 때리는 글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푼다.
B가 such proposition으로 일단 연결되고, 그다음 B 꼬리와 C 머리가 퍼즐링하게 B 꼬리의 내용을 디스가 받으면서 이게 퍼즐링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의 그 한계, 이게 좀 앞에 숨겨져 있어요. BC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지금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인정하기 싫으면 뭔가 두 명제 사이의 차이를 설정해야 된다라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퍼즐링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뭔가 얘기하면서 선후관계상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보니까 BAC, BCA가 놀랍게도 32% 동률이 나왔어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그만큼 이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BAC로 가는 친구도 많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AC가 조금 실전에서 안 된다는 느낌을 찾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필자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차이가 있어야 돼 라고 이거 머스트를 통해서 확언을 딱 했단 말이야. 선언을 했어. 야, 이게 있어야 돼! 이건 퍼즐링해.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연결이 이상해. 그래서 퍼즐링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내용이 당시에 좀 이해가 안 됐더라도 뭔가 선후관계상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감을 통해서 정답을 BCA로 골라줘야 되겠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좀 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출제하면서도 그래도 BC가 연결되면 ABC는 없으니까 BCA 많이 찍지 않을까요? 냅시다 했을 것 같아. 내부적으로. 하지마! 이런 거 좀 내지마 제발. 이거 좀 보시면서 진짜로 확실하게 내용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이 7-80% 이상 이해하면서 좀 그래 완결성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문제 틀렸다. 괜찮아. 다만 다시 한번 막막하면 연결되는 두 개 찾고 앞에 뭐 올지 생각을 해봐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오답률 10위부터 1위까지 쭉 올라오면서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총평에서도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믿으시고 앞으로 더라오를 통해서 마지막 수능 전까지 모든 행동 영역을 다 총정리하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능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없어. 조금 물론 이런 과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90점 만원 1등급이잖아. 자신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믿고 앞으로 우리가 수능까지 꾸준히 해나갈 것이 반드시 수능에 나온다. 나왔던 것처럼 그걸 믿으시고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들의 꿈 반드시 이루어 드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0월 학평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